사실상 비상경에 돌입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에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현재 분위기 쇄신에 나선 상태입니다.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린 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파운드리 사업도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인데요. 생각보다 삼성전자와 TSMC의 격차 줄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삼성전자가 위기 극복에 난항을 겪고 있는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님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 중 하나인 구글마저 지금 TSMC에 뺏겼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상당히 우울한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구글 양측에서는 아직까지 확인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언론 보도 또 각종 정보 센터에서 이 구글이 스마트폰 픽셀 10 이게 올 하반기에 나옵니다. 구글도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일반 노트북 같은 걸 하면 이게 CPU 컴퓨터를 중앙에서 제어 관리하는 핵심 반도체입니다. 네. 이 핵심 반도체를 삼성에 제조를 맡겨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서 만들었던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픽셀 10부터는 TSMC에 맡긴다. 그래서 테이프 아웃 단계에 들어갔다. 테이프 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시제품 생산을 해보고 최종 설계 도면으로 양산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테이프 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보도들이 맞다면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 요즘 삼성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HBM에서도 최초로 먼저 양산을 했다가 지금 SK하이닉스에 밀려 있는 상황이죠. 오늘 실적은 메모리 부분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다 알려진 얘기고요. 네. 중요한 것은 미래인데 이 구글과 삼성이 동맹 관계가 끊어진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성으로서는 파운드리 부분의 중요 고객을 잃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TSMC라는 회사 원래 삼성보다 훨씬 적은 회사였습니다. 얼중에 어리고 하청 회사에 불과했는데 TSMC가 삼성을 뒤집고 반도체 업계 1등으로 올라선 계기가 바로 애플에 들어가는 애플 아이폰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거를 원래 삼성전자가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TSMC로 발주처, 공급처를 넘기면서 삼성이 TSMC에 역전을 당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구글과는 우리 확실한 동맹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갤럭시에 들어가는 그 움직이는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2010년부터 구글과 삼성이 동맹을 맺고 현재 계속해서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플의 iOS와 함께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삼성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받아줬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구글이 자신에게 필요한 AP는 삼성전자가 아닌 TSMC로 넘긴다면 삼성으로서는 HBM 못지않은 아주 큰 대형 쇼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또 이제 문제가 이번 양사의 협력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제 구글이 TSMC에 계속해서 주문을 맡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구글과 삼성이 동맹이 아예 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글과 삼성의 동맹은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야말로 윈윈 시너지 효과 14년 동안 아주 굳건한 모바일 동맹을 맺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AP 칩 이전에부터 최근 들어서 이 동맹의 균열 조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요. 1차적으로는 구글이 삼성전자가 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라든지 네. 또는 스마트폰 하드웨어 제조를 하고 치고 나오니까 삼성전자와 구글의 상호 보완이라기보다는 경쟁 관계가 두드러졌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구글이 계속해서 삼성과 굳이 동맹을 의존하지 않게 된다. 이러면 삼성으로서는 큰 손을, 큰 고객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우리 검색 기능도 지금 구글 걸 쓰고 있는데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일각에서 우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협력이 갈라질 수 있다. 사실 기업 간의 우정이나 기업 간의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구글이 삼성전자 AP를 쓰지 못하겠다는 그 네. 이유가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렇죠. 삼성이 싫은 것이 아니라 구글이 픽셀 10에 들어가는 그 AP 칩은 3나노로 만들거든요. 네. 3나노라는 게 사람 머리카락 10억 분의 3 초미세 공정인데 네. 이 3나노 경쟁에서 이기느냐가 바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누가 선두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 3나노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도 먼저 기술을 개발했어요. 네. 올 3월 달이죠. 그런데 TSMC가 삼성보다도 기술 개발 발표는 늦었는데 TSMC는 퀄컴이라든지 애플 또 이번에 이제 구글까지 많은 고객들을 3나노 시스템 고객들을 확보했는데 삼성은 여태까지 3나노 먼저 해놓고도 대형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3나노 경쟁에서 친다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 경쟁에서 완전히 질 수 있다. 자, TSMC는 애플, 엔비디아, 퀄컴 다 차지하고 있죠. 대만 언론들은 이번 사건, 그러니까 구글이 3나노 칩을 삼성전자에서 애플로 넘기게, TSMC로 넘기는 이 사건은 이제 삼성의 몰락 TSMC의 완전한 세계 재패 전략이다라고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점유율 격차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좀 우려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죠. 업계에서는 8조 원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이번 잠정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숫자상으로는 엄청난 폭발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로는 매출 73조, 영업이익 8조인데요. 네.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작년 대비 약 10배 이상, 비율로는 1000%, 엄청난 폭발적 장세죠. 그런데 그렇죠. 이것은요, 따지고 보면 작년에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던 엄청나게 낮은 실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에 평상시 삼성전자 수준 2022년 이전에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넘은 때도 많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여전히 못 미친다. 네. 그래서 어떤 위기로부터의 탈출, 반도체 봄은 확실하지만 아직까지 정상 회복은 아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지금 미래로 놓고 봤을 때 3나노 부분에서 실적이 없다. 또 HBM 이 부분에서도 아직도 좋은 소식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고민이 굉장히 깊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숫자상으로는 좋아진 것도 속으로 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오는 잠정 실적 지켜봐야겠고요. 여기까지 삼성전자 이야기 다뤄봤고요. 이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약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죠. 지난 분쟁 당시 캐스팅보트였던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회장이 이번에는 한미약품그룹 모녀의 편에 서면서 이 판세가 뒤집힌 것인데요. 또 그런가 하면 형제 측은 경영권 분쟁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2차 모자의 난의 내막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에는 한미약품그룹 모녀가 경영권 승기를 잡으면서 반격에 나섰어요.
예, 그야말로 부모 자식 간의 골육 상쟁의 처절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사진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손여사, 이 송영숙 여사는 임성기 한미그룹의 창업자의 부인이죠. 네. 근데 이 부인이 이번에 사진 제일 왼쪽에 나오고 있는 신동국 씨, 이 신동국은 한양정밀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인데 네. 이분하고 이제 힘을 합쳐서 아들들 임종윤 등 아들들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신동국 회장과 송영숙 여사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요. 네. 두 분이 연대해서 의결권을 같이 행사한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분을 합친 여기다가 또 딸도 있습니다. 세 사람을 합친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자, 이게 우선 이 그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의 지주 회사인데요. 이 지주 회사의 지분 변동 상황을 한번 보시면 왼쪽이 불과 며칠 전 지난번 1차 모자에 난 때였습니다. 네. 그때는 모녀측 지분, 모녀라는 것이 임성기 회장의 사모님 송영숙 여사와 그 딸인 임주연 씨, 이 두 사람과 우호 지분을 다 합히면 주식 지분이 35%였거든요. 네. 그런데 아들인 임종윤, 임종훈 거기다가 신동국 우호 지분을 합쳐서 41%로 근소한 차이지만 아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주주총회에서는 아들 측 이사들이 대거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송영숙 어머니의 변심으로서 신동국 회장과 손을 잡음으로 해서 이 모녀 송영숙 임주연 모녀 플러스 신동국 회장의 지분이 48.19%로 거의 과반에 육박합니다. 네. 근데 아들들은 임종윤, 임종훈 둘이 합쳐도 29%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주권을 행사하는 순간에 임종윤, 임종훈 아들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일촉즉발 제2차 모녀의 모자의 난이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 회장이 형제들과 갈라섰기 때문에 이 신 회장이 모녀 측과 지금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신 회장과 형제들은 그럼 어떤 갈등을 겪어왔죠? 네,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은 신동국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신동국 회장은 한양정밀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한미약품에서는 경영에는 일체 관여해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분이 경기도 김포 출신인데요. 고향 또 고등학교까지 임성기 창업주의 아주 절친 후배였습니다. 막역한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임성기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서 백기사로 후배한테 너 우리 회사 주식 좀 사고 안정적으로 갖고 있어. 이렇게 생존에 맡겼던 것이고 또 그 뜻에 따라서 신동국 회장은 한 번도 경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오로지 임성기 회장만 몰아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임성기 회장이 유언장 별도로 남기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는 아들들 둘, 임종윤 등이 신동국 회장과 의기투합해서 어머니 영향력을 배제하고 아들들에게 몰아주는 바람에 아들들이 이겼어요. 그 네. 아들들은 지금 그 가계도상에 보면 장남인 임종윤, 그다음에 그 막내이자 차남인 임종훈 이 두 아들을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이사들을 임종윤, 임종훈 주도로 뽑고 지금 한미 사이언스는 이 두 아들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신동국 씨가 네. 변심을 했다. 왜 변심했냐? 신동국 씨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정권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 1차 모자의 날에 신동국 회장이 아들들을 밀어줘서 임종윤 회장 등의 이사들이 대거 포진을 했는데 네. 이후에 그 신동국 회장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주가 문제와 관련했어요. 이 한미그룹의 형제들이 맡은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주가를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 주가 올리는 방법론 문제를 둘러싸고 신동국 회장과 이 임종윤 형제들이 엄청나게 갈등을 빚었다. 이제 네. 그 틈을 어머니가 치고 들어왔다. 이렇게 정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자, 이후에 어쨌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어머니와 자식 간에 이렇게 경영권을 뺏기는 이런 모습은 아주 세계적으로 그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지금 장남 임종윤 이사가 이분은 오히려 이 경영권 분쟁을 지금 일축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지금 좀 궁금한데요. 예, 이분은 임종윤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그 현재 이 어머니와 신동국 회장의 합의는 실정법, 법적 그 어떤 여러 가지 체계를 어겼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호소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사회를 지난번 주총을 해서 이사회를 임종윤 형제들이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대표를 뽑으려면 경영권을 바꾸려면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주식 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어머니 마음대로 대표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대목을 지적을 하는데 문제는 상법에서는 또 보완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사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주총을 강제로 소집을 해서 이사를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란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회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웃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기업과 산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